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 성적.acc db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 안에 보게 되면 학생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름이다, 학과 코드다, 우리 토익이다, 컴퓨터다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학과 코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행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50이다, 56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요게 이제 값이요. 그때 52라는 이 값은 우리 토익의 최소값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 56하고 64 요 두 개 데이터는 우리 컴퓨터에 대한 그 최소값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그 필드가 토익하고 컴퓨터 이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점수 모두 다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인데 그때 우리 학과 코드 2라는 것도 있고 학과 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학과 코드 2라는 거는 우리가 요 학과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학과 코드 요거 이제 하나만 행으로 집어넣고 학과 코드 2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열인데 위쪽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이름 모두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필터 하나, 행 하나, 값 2개 그렇게 표현이 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는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A의 5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5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 성적.accdb 요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면 되죠. 그때 이름이다, 학과 코드다, 토익이다, 컴퓨터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정 열이 문제상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아까 A의 5번 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A의 5번 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에 들어갔을 때 맨 앞에 보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고 맨 앞에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기타 원본에서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우리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래요. 자, 우리 ACCDB 요 파일이 MSXX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래요. 그러면 이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더블 클릭해 주고요.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벗 커마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ACCDB 파일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생성적점 ACCDB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요. 확인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쿼리 마법사가 이제 짜잔하고 뜨면서 우리 열 선택해라 그렇게 나타났죠. 그때 학생 성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 명이 써져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할 거죠. 해서 맨 앞에 이제 더하기 표시요.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 학생 성적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 모든 필드 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 제시한 이름이요. 이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학과 코드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토익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컴퓨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제시한 그 4개 열을 이렇게 싹 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필터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학과 코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그 행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 학과 코드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학과 코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A 또는 B랑 똑같은 그 데이터가 아니라 시작하는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시작값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A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도 우리 시작값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B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간에 또는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 값 A로 시작하는 값 또는 B로 시작하는 값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해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엑셀로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떴어요.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A의 5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5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A의 5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열들을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으로 이제 쭉쭉쭉 들어가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하기 전에 문제 그림 잠깐 다시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토익하고 이제 컴퓨터는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학과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행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이제 필터에다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토익하고 컴퓨터 이 점수가 화면상에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때 이 토익하고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필터에 맨 처음에 이제 이름부터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이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고, 그리고 아까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토익이요. 토익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되고, 컴퓨터도 쭉 드래그해서 값에 갖다 놓는데 그때 토익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열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컴퓨터 점수가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때 우리 이제 토익하고 이제 컴퓨터에 봤을 때 둘 다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합계가 아니라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합계 중에서 아무거나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 최소값을 구해달라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컴퓨터도 점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간 다음에 최소값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최소값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최소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에 우리 이제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우리가 설정을 다 해준 거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디자인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이곳으로 찾아가서 우리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할 거니까 두 번째 있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지상은 싹 다 이제 처리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하카 코드라는 그 필드요. 우리 하카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첫 번째 글자가 A면 우리 이제 영문과다, B면 이제 기계 설계과다, 요걸로 이제 그룹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카 코드를 봤을 때 A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B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 따로따로 우리 영문과다, 기계 설계과다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셀을 먼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룹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룹 1하고 이렇게 생성이 됐고, 그 밑에 이제 B1하고 B2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또 다시 그룹이요. 그룹을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그룹 1이다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룹 1 요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그룹명을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영문과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그룹 2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똑같이 우리 수식 입력줄에 찾아가서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기계 설계과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문과하고 기계 설계과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하위 수준 표시 여부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영문과다, 기계 설계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룹명이 표시가 됐고, 그 뒤에 보니까 A1, A2, B1, B2 하고 이렇게 이제 하위 수준이 현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여기 문제 그림 보니까 영문과다, 우리 기계 설계과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때 하위 수준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요거랑 이제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 수준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제목도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확장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필드를 다 축소해 달라.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필드 축소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위 수준이 전부 다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지상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진한 녹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7번 이걸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죠. 그때 스타일에는 지금처럼 요만큼의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우리 스타일이 쫙 떴죠. 그 중에서 진한 녹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7번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어둡게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고 그때 우리 이제 녹색 진한 녹색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진한 녹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7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지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각 항목 다음에다가 빈줄을 삽입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 항목 다음에 이제 빈줄을 삽입할 때는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비냉이라고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비냉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각 항목 다음에 빈줄을 삽입하겠다. 각 항목 다음에 빈줄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빈줄을 삽입할 거니까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각각 이렇게 영문가 밑에 기계설계가 밑에 이렇게 이제 빈줄이 삽입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학과 필드요. 학과 필드가 영문가인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학과가 이제 영문가인 그 데이터가 지금 영문가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그때 이제 토익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때 얘가 됐든 아무거나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토익 52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트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 영문과다라고 하게 되면 영문과는 우리 이제 학과 코드 그 필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인 게 전부 다 이제 영문과였죠. 해서 학과 코드를 보니까 싹 다 A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영문과의 그 데이터들이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름하고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났는데 그때 시트명을 영문과로 지정하래요. 지금은 우리 시트 이름을 봤을 때 시트 1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시트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시트 이름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때 우리가 영문과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 앞에다가 위치시켜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분석 작업 1번 시트에다가 우리 피벗 탭을 만들었고 그때 우리 특정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 작성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트 이름은 변경시킬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내가 만든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름 모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맞는지 학과 투다, 학과 코드다, 최소 토익이다, 최소 컴퓨터다 요것도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영문과다, 기계설계과다, 총합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요런 이제 값들도 문제와 똑같이 이제 나타나는 게 맞는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이름하고 학과 이 두 개의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그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중복값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모든 필드명들이 이곳에 쭉쭉쭉 나타나고 이 필드명에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두 선택 취소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체크 표시되어 있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이름하고 우리 학과 이 두 개 열을 기준해서 중복된 그 값을 이제 삭제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학과 요거 이제 체크 표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두 개 열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눌렀더니 한 개 중복된 그 값이 검색이 되어 제거했습니다. 14개의 고유한 그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구 기능을 이용해서 B의 3에서 B의 16번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B의 3에서 B의 1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학과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우리 영문과 그리고 기계설계과 그리고 회계과 그리고 법학과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B의 16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먼저 범위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걸 이제 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한 대상을 이제 모든 값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목록으로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록의 그 원본이요. 그 원본에다가 영문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법학과까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영문과라고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설계과 그리고 컴마 그리고 우리 회계과 그리고 컴마 그리고 법학과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4개 목록에서만 내가 뭔가를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내가 설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B3에서 B의 16번 그 영역의 셀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하래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학과 입력 그리고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탭이요. 두 번째 탭이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 그 탭이죠. 여기서 내가 이제 셀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줄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제목이요. 그리고 그 밑에 요 내용이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우리가 학과 입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설명 메시지에다가 목록에서 한 칸 띄고 선택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느낌표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설명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했을 때 그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오류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오류 메시지라는 요 세 번째 탭이요. 요 세 번째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때 우리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오류하고 그렇게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오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요. 오류 메시지는 지금처럼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학과를 한 칸 띄고 잘못 한 칸 띄고 입력하셨습니다. 다자 맨 뒤에 보니까 점도 들어가 있죠. 그 점까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학과를 한 칸 띄고 잘못 한 칸 띄고 입력하셨습니다. 점. 이렇게 해서 점까지 똑같이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림은 지금 요 아이콘이 떴죠. 그때 우리 스타일 요걸 이제 찍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셀을 이제 한번 클릭했다가 우리가 이 영역이요. 학과가 들어있는 이 영역 중에서 이메일 셀을 내가 한번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메뉴에 기계 설계가 그렇게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목록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 내가 입력했던 영문과다, 기계 설계과다, 우리 회계과다, 우리 법학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계 설계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국문학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이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제목 보니까 이제 오류 그리고 학과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 아이콘도 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 뜨는 것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에 우리 상위 하위 규칙 요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 G3에서 G16번 그 영역이요. G3에서 G16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공2 요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평균 초과인 그 값에 대해서 연한 빨강 채우기 요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6번 요만큼의 영역을 먼저 범위로 설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우리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문제에서 상위 하위 규칙 얘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상위 하위 규칙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평균 초과인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평균 초과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우리 상위 하위 규칙에 우리 평균 초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평균 초과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적용할 서식만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 요 서식이 적용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연한 빨강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우리 평균을 이제 초과하는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해당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